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중에 마지막 편입니다. 경제생활과 금융생활. 일생 동안 우리는 어떤 경제생활을 경험할까? 경제생활의 특징 읽어보겠습니다. 일생 동안 소득과 소비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생애 주기의 의미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 생활이 변해가는 단계로 유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된다. 생애 주기별 주요 경제 생활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소비 생활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에요. 유소년기, 주로 부모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대부분 소비 활동만 이루어지고, 청년기, 취업하여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적은 편이다. 중장년기,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소득과 소비가 모두 많은 시기.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노후 준비로 소비가 늘어난다. 노년기, 은퇴 이후 소득은 크게 줄지만 소비 생활은 지속된다. 고령화 사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산 관리의 필요성. 자산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으로 크게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구분된다. 자산 관리 읽어보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자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 자산의 종류에는 실물 자산이 있다. 그 예로 귀금속, 자동차, 부동산 등. 금융 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등의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돈을 냈다가 만약 사고를 당하면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금융 상품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일정액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자산 관리 필요성. 일생 동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므로 소득이 소비보다 많을 때 미래의 소비를 위해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로 은퇴 이후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노년기의 생활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생애 주기와 자산 관리. 읽어볼게요. 일생 동안 소득과 소비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서 소득이 부족한 시기가 있다.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에 저축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어제 좀 무섭게 들리네요. 경제 생활과 금융 생활 두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3단원에 금융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 합리적인 자산 관리. 자산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정도이고요. 위험성 두 번째입니다. 투자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정도. 세 번째, 유동성입니다.
자산을 쉽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자산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위험성이 낮은 예금,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등의 자산도 있다고 합니다. 자산의 종류는 채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이라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며 발생한 차용 증서다. 차용이라는 말 뜻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서 쓰는 것. 다시 한번 채권,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며 발생한 차용 증서.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발행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갚기로 한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두 번째, 주식입니다.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생하는 증서. 주주는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는다. 수익성이 높은 편이지만 위험성도 높다. 자,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를 말한다. 그리고 배당금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켜 이익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그 외 주식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자산의 종류 세 번째가 펀드입니다. 투자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수익을 내도록 하는 상품이다. 투자 전문가는 투자금을 여러 주식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합리적 자산 관리 방법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자산 관리의 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자산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안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예금이나 적금,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자산 관리 시 자산의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것은 여러 군데 나누어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 행동을 말합니다. 한 곳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적절하게 분산하여 투자해야 한다. 자, 마지막 신용 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신용, 그 의미는 돈을 빌려 쓰거나 상품을 사용한 뒤 약속한 날짜에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 신용은 미래의 소득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부채예요. 그 사례로는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신용 관리의 필요성. 신용을 잘 활용할 경우 경제 생활을 더 편리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꾸려나갈 수 있음. 그리고 신용도가 낮을 경우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있다면은 대출 규제나 대출 시에 높은 이자율이 발생하고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자료 해설 나와 있는 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산에는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 등의 특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수익성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낮다. 이에 비해 주식이나 채권은 수익성은 높지만 원금을 손실한 위험도